안녕하세요. 요즘 공공부문은 물론이고요. 거의 모든 업무 환경에서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게 정말 뜨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잘 쓸까 이게 중요해지고 있죠. 마침 정부가요,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AI 활용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AI 활용 가이드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안내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AI를 업무에 좀 제대로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의미와 핵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력 경영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 안내서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 안내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중앙부처 차원에서 생성형 AI의 실무 적용법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거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뭐 단순한 기술 소개 이런 걸 넘어서요. 실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그리고 아주 생생한 활용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AI 활용 표준 모델을 제시하려는 약간 그런 시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AI한테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잘 얻어내려면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내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제안하고 있나요? 정확합니다. AI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좋은 질문, 즉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죠. 안내서는 다양한 프롬프트 패턴,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AI에게 특정 전문가 역할, 가령 엑셀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특정 청중,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는 겁니다. 아, AI한테 역할을 딱 주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답변의 어떤 수준이나 형식을 맞출 수 있고요. 보다 정확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AI한테 역할을 부여한다. 이거 재밌는데요? 마치 연기 지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AI가 내놓은 그 답변 자체의 품질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그런 기법도 소개가 되어 있나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대안탐색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AI가 처음에 내놓은 답변 말고 혹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요. 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파고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확인 기법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AI가 가끔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그 환각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답변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답변 내용 출처가 어디냐, 근거 자료 같이 달라, 이렇게요. 특히 공공 업무에서는 정확성이 생명이니까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혹시 AI가 제시하는 그 근거 자체가 또 다른 환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내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언급하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안내서에서도요, AI 답변의 한계, 그리고 검증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 기법이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교차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결국 AI는 어디까지나 보조도구이지 최종 판단자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비판적인 사고, 이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좀 더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기획 같은 업무에는 어떤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각의 사슬, 코티, 그리고 생각의 나무, TOT 같은 건데요. 생각의 사슬, 생각의 나무요? 네, 코티, 그러니까 생각의 사슬은요, 마치 사람이 문제를 풀 때처럼 복잡한 질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좀 복잡한 계산 문제를 주고 이거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변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AI가 풀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서요. 네, 그리고 TOT, 생각의 나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능한 경로, 그러니까 가지를 탐색하고 각 단계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업무에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 수립 같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또 단계별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기획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법만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런 기법들을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여러 개 제시한 점도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뭐랄까 놓치는 부분 없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AI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 COSTR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맥락, 컨텍스트, 목표, 어브젝티브, 스타일, 톤, 청중, 어디언스, 응답 형식, 리스폰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특정 대상에게 어떤 특정 목적의 글쓰기를 요청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글쓰기 할 때요? 네, 안내서에 나온 예시를 보면 신임 공무원 합격자들한테 인사혁신처 지원을 좀 독려하는 홍보글을 쓰는 상황인데요. 이때 목표는 우수 인재 유치, 청중은 20에서 30대 합격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 톤은 따뜻하고 친근하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당신의 열정, 공직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같은 좀 설득력 있는 문구를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와, 이건 거의 글쓰기 과외 선생님처럼 AI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네요. 데이터 분석이 좀 특화된 프레임워크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RISN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건데요. 역할, 롤, 입력 데이터, 인풋, 단계 스텝, 기대 결과, expectation, 그리고 범위 구체화, 내로잉, 이 앞글자를 딴 겁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때 효과적입니다. 아, 데이터를 직접 주고 분석시키는 거군요. 네. 예외 들면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엑셀 데이터 같은 걸 입력으로 주고요. AI에게 데이터 분석가라는 역할을 딱 부여한 다음에 주요 경향 분석하고 개선점 도출해줘. 이런 식으로 기대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 관점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검토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아마 Six Thinking Hatch 기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 에드워드 두보노의 유명한 사고 기법이죠. 아, 네, 맞아요. 6색깔 모자. 네, 흰색 모자는 사실, 빨간색은 감정, 검은색은 비판, 노란색은 긍정, 초록색은 창의, 파란색은 종합. 이렇게 6가지 색깔 모자 관점에서 하나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AI에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안내서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슈를 이 기법으로 탐구하는 예시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를요? 네, 각 모자별로 분석 결과를 쫙 종합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의 에세이, 예를 들어 공무원 정년 연장, 세대 간 상생의 길을 찾아서 같은 제목의 글을 생성해내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는 데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건 선택지가 많아서 좋기도 한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하지? 이런 고민이 또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가이드에서 프레임워크 선택 기준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안내서가 모든 상황에 딱 맞는 만능 프레임워크 이걸 제시한다기보다는요.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특징,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그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데 좀 더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 목표나 주어진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프레임워크의 요소들을 좀 조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안내서에 소개된 TAG, BAB, RACE, 파워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써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것저것 직접 부딪혀 보면서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런 기법과 프레임워크를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실제 적용 사례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안내서에는 어떤 예시들이 좀 풍부하게 담겨 있나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가 이 안내서에 뭐랄까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인상적인 것들을 꼽아보자면은요. 우선 문서 작업 분야인데요. 단순히 그냥 뭐 보고서 요약해줘 이게 아니고요.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각 내용이 언급된 페이지 번호도 함께 명시해줘.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아, 페이지 번호까지요? 네. 또 복잡한 법령이나 규정 내용을 분석해서 뭐 특정 기준, 예를 들면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제재 규정 이런 기준으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달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연설문 초안 작성, 보도자료 작성, 외국어 이메일 작성하고 교정하는 것까지 글쓰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의 활용 사례가 제시됩니다. 특히 그 AI로 공직 문화 바꾼다는 가상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예시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업무 시간 20% 단축, 연 비용 절감 같은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또 실제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스타일에 맞춰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프롬프트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 검색 및 질의응답의 경우 그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예시가 나옵니다. 뭐 수백 페이지짜리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 PDF 파일을 그냥 업로드한 다음에요. 마치 채팅하듯이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고 답변을 얻는 방식인데요. 방대한 자료 속에서 특정 정보를 막 찾아 헤매는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PDF 파일을 올리고 질문한다고요? 네. 그리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FAQ 답변 생성 예시도 흥미로운데요. 뭐 어학시험 유효기간처럼 자주 묻는 질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 데이터를 AI에게 미리 학습시킨 다음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일관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활용법입니다. 와, 반복적인 답변 업무를 줄이는데 좋겠네요.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 쪽 사례들도 꽤 유용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수강생 명단, 뭐 부서, 직급, 연령, 성별 이런 게 포함된 엑셀 파일을 주고요. 부서별, 직급별 인원 분포 현황이나 성별 및 연령 다양성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각화 자료, 그러니까 차트와 함께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차트까지 그려준다고요? 네, 또 설문조사의 주관식 답변 텍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답변의 긍정, 부정 톤을 평가하거나 뭐 5점 척도로 점수화한다든지요. 아니면 의견의 성격, 이게 단순 불만인지 구체적 제안인지 이런 걸 분류하고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등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주관식 답변 분석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반길 만한 기능인데요. 혹시 코딩 같은 좀 더 기술적인 업무 자동화 사례도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딩은 뭐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AI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업무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는 그 인터넷망 가상 데스크톱 VDI 환경 있잖아요. 네, VDI. 거기서 엔드라이브에 있는 행정 전자서명 GPKI 인증서 폴더를 C 드라이브의 특정 위치로 자동으로 복사하는 VB 스크립트 작성을 AI에게 요청하는 예시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VB 스크립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하긴 뭐 공공기관 업무 환경 특성상 여전히 쓰이는 곳이 있겠네요. AI가 그런 레거시 코드까지 짜준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정말 실용적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GPKI 폴더 복사 스크립트 짜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TAG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Task, Action, Goal 이걸 활용해서 소스 폴더랑 달상 폴더가 있는지 확인해라. 이미 파일이 있으면 덮었을지 물어봐라. 오류 나면 사용자한테 알려줘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랑 작업 단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여러 개 엑셀 파일 안에 있는 첫 번째 시트 이름을 전부 시트 1으로 한꺼번에 변경하는 VBA 스크립트 작성 요청 사례도 있어요. 이것도 뭐 특정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을 대상으로 하고 처리 중에 오류가 발생한 파일 목록은 따로 기록해달라는 등 세부 조건을 꼼꼼하게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딩 모르는 사람도 간단한 자동화는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PPT 제작 지원 사례도 있습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언어 모델로 PPT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나 슬라이드별 스크립트 작성에 도움을 받고요. 또 감마 같은 AI 기반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디자인하고 실제 슬라이드 생성까지 효율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PPT 디자인까지요? 네. 예를 들어 PPT 제작에 활용 가능한 AI 도구 소개라는 주제로 5장짜리 PPT 스크립트를 요청하면서 각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 1장은 주제 소개, 2장은 내용 구성 도구, 3장은 디자인 도구 이런 식으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죠. 듣고 보니 정말 업무 전반에 걸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네요. 그리고 안내서 뒷부분에는 부록처럼 참고할 만한 자료들도 아주 충실하게 담겨 있던데요. 네, 그 부록들이 이 안내서의 실용성을 더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AI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별 페르소나 목록, 이게 정말 유용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사 담당자 이게 아니고요. 성과 평가 전문가, 보상 설계 전문가, 채용 브랜딩 전문가 같이 아주 세분화된 역할들이 수십 가지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안, 법제, 홍보, 예산, 데이터 분석 등 공직 내 거의 모든 직무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요. 프롬프트 작성할 때 AI에게 원하는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그렇게까지 상세한 페르소나 목록이 있다고요? 이건 진짜 프롬프트 쓸 때 일종의 치트키처럼 쓸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습니다. 페르소나 목록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 지시어 목록 역시 아주 실용적입니다. 분석하라, 요약하라, 비교하라, 설계하라, 평가하라 같은 이런 동사들을 데이터 분석, 글쓰기, 문제 해결 등 작업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 보고서 형식, 표 형식, 이메일 형식이나 스타일, 마크다운 문법 사용, JSN 형식으로 출력 이런 거요. 또 어조, 격식 있는 톤, 친근한 톤, 전문가적 톤, 설득적인 톤 등을 지정하는 세세한 지시어까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어서 프롬프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혁신처의 AI 업무 활용 안내소를 통해서요. AI를 업무에 정말 똑똑하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특히 프롬프트 작성 기법과 프레임워크,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AI가 있구나, 이걸 넘어서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정말 실용성에 중점을 둔 가이드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성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 안내서는 그 사용법을 익히는데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능력,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은 앞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내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데 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검색 같은 작은 업무부터 AI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외의 효율성 향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서가 현재 생성형 AI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또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단순히 현재 AI 활용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 이게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다음번 AI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또 어떤 놀라운 내용이 담기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AI 발전에 따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너머에 또 어떤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할지 계속 주시하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